지난해 1월에는 서울에 대설주의보가 한 차례도 발효된 적이 없었지만 올 1월에는 벌써 네 번째라고 합니다. 네, 올겨울은 눈 소식이 유난히 많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의 적설 전망은 어떤지 오늘 날씨학개론에서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1월 초에 내린 어마어마한 폭설 이후에 또 지난 월요일에도 대설주의보가 발효가 됐는데요. 다행히 예보만큼 눈이 많이 내리진 않았습니다. 일단 얼마나 쌓였나요? 일단 그 기상청 예보와는 좀 약간 차이가 났죠. 네. 출근길 그때 그 폭설은 쏟아지지 않았고요. 서울도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 눈구름이 국기적으로 발달하면서 경기 남부 쪽을 중심으로 안성, 가평은 한 8에서 10cm 정도 내렸고요. 네. 강원도 홍천 산간에 20cm 이상, 대전 구성동에는 6.3cm의 눈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북과 충청, 강원 남부에만 눈이 집중이 됐고요. 저녁 7시 이후부터 눈이 차차 그쳤죠. 네. 사실 이제 이번 같은 경우 서울 사시는 분들은 예보가 또 틀렸다라고 상당히 좀 그러셨는데 네. 사실 이번에는 희한하게 서울 쪽만 안 내렸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강원 영서 바로 서울도 경기 남부 쪽으로 해서는 거의 예측한 대로 내렸거든요. 꽤 내렸죠. 근데 서울 쪽만 내리지 않아서 이번에도 또 기상청이 아주 좀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예. 네. 출근 시간에 내리지 않아서 다행이긴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예보가 또 어긋나고 말았는데요. 이번 눈 예보 왜 이렇게 안 맞았던 건가요? 일단은 이제 오전에 큰 눈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제 폭설 일단 대설주의보를 발효를 했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빗나간 배경에는 일단 눈 구름대의 방향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제 기압골이 남하를 하면서 남서풍이 유입돼서 눈 구름대가 좀 발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 기압골 남하 속도가 좀 느려지면서 남서풍보다는 오히려 서풍이 좀 지속됐다고 봐야 되죠. 예.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눈 구름대가 좀 약해서 오전 동안 계속 소강 상태가 이루어졌던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눈은 적게 왔지만요. 날씨가 확 또 추워졌어요. 강추위가 찾아왔는데 전국 날씨가 어떻고 이 한파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일단 강력한 대륙 고기압, 시베리아 고기압 확장하면서 기온이 아주 큰 폭으로 내려갔죠. 네. 또 이제 아주 굉장히 강한 북서풍이 불었는데요. 오늘 아침 경우는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대관령은 영하 20도까지 곤두박질 쳤고요. 예. 수원도 영하 13도, 대전 같은 경우도 영하 10도. 주로 이제 중부 지방은 영하 10도 이하로 다 떨어졌습니다. 예. 다행히 이제 내일이죠. 내일 아침까지는 평년보다 약간 기온이 낮지만 낮부터는 평년 기온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서부터는 오히려 평년보다 좀 더 기온이 따뜻한 그런 날씨가 되면서 당분간은 평년보다 좀 기온이 높은 그런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20일 수요일부터는 날씨가 좀 온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고요. 네. 자, 그런데 이번 겨울에는 유난히 눈 소식이 잦은 것 같습니다. 서울은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전국적으로 보면 올 겨울에만 3번의 폭설이 찾아왔는데 올 겨울에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건가요? 일단 우리나라 주변의 그 기온 변화 이게 굉장히 평년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온이 좀 굉장히 크게 떨어졌다가 이제 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들어왔다가 또다시 한파가 내려오면은 네. 이럴 때 이제 대개 폭설이 내리거든요. 예. 사실 계속 추운 날만 이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강추위가 한번 왔다가 누그러졌다는 날씨가 반복될 때 이럴 때가 눈이 훨씬 더 많이 내립니다. 이번 눈을 봐도 지난 주말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를 덮은 상황에서 따뜻한 남서풍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만들어졌어요. 예. 그런데 이런 형태가 올해 눈이 올 때는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도권, 서울 쪽은 지난번에 이제 물론 서초구는 이제 13cm 이상의 눈이 내리긴 했지만 수도권 지역, 그다음에 강원 영서에 강한 눈구름대가 자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날이 추웠다가 누그러졌다가를 반복하는 이런 변화무쌍한 날씨 때문에 강추위와 또 폭설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폭설이라는 말을 쓸 때도 있고요. 또 대설이라는 말도 참 자주 씁니다. 두 용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 기상청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용어는 대설입니다. 예. 대설은 아주 많은 눈을 갖다 말하고요. 예. 주로 이제 언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이제 폭설이죠. 폭설은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시간대에 갑자기
많이 내리는 눈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상청에서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내리는 대설특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내려서 쌓인 눈의 양이 5cm 이상 예상될 때 발령이 되고요. 예. 대설경보는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20cm 이상 예상될 때인데요. 다만 산지 같은 경우는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발령이 됩니다. 예. 지난주 6일부터 9일까지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수도권과 충청 내륙으로 적설량이 대개 한 5에서 15cm 정도였지만 네. 서해안 지역 제주도는 대설경보가 내려졌거든요. 이 지역은 바로 20에서 한 70cm 많은 눈이 내렸기 때문에 경보가 내려졌다는 것이죠. 예. 정확한 그 공식적인 용어는 폭설이 아니라 대설이다.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런데 그 이 대설, 그러니까 폭설이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그 폭설, 이제 언론에서 폭설을 많이 쓰고 실제로 어떨 때는 저도 폭설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좁은 지역에 갑자기 내리는 눈이거든요. 폭발적으로요. 네. 대개 서울에 눈이 내릴 때 그렇게 내리지 24시간에 일정하게 내리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언론이 쓰는 폭설이 맞겠다는 생각도 들 때는 있습니다. 네. 일단 어쨌든 기상청에서 대설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공식적으로는요. 네. 우리나라 폭설 형태는 전국 폭설형, 중부지방 폭설형, 서해안 폭설형, 동해안 폭설형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예. 전국적으로 폭설이 내릴 경우는 중국 상해 지역으로부터 저기압이 우리나라로 동진하면서 남해안을 통과해 나갈 때입니다. 네. 날씨가 따뜻하면 비가 내리기도 하는데 추운 경우는 마산이나 부산까지 눈이 내리면서 전국에 폭설이 내립니다. 예. 남서쪽에 아주 따뜻하고 습한 기류가 들어와서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는 저 중부지방 폭설형은 바레만 쪽에 위치한 저기압이 남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통과해 나갈 때입니다. 제일 많이 내렸던 때가 2004년 3월이었죠. 중부지방 최대 50cm 이상의 폭설이 내리면서 경부고속도로가 하루 이상 폐쇄되었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예. 올해 1월 6일 서울 강남 지역에 13cm가 넘는 눈을 쏟아부어서 교통대란을 만들었던 경우도 바로 중부지방 폭설형에 해당이 됩니다. 예. 자, 일단 전국과 중부지방 폭설형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남은 서해안과 동해안 유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일단 서해안 폭설형 같은 경우는 이제 기압골이 통과하고 나서 그 뒤에 아주 상당히 강력한 시베리아 고기압으로 우리나라 확정해 올 때입니다. 그럼 굉장히 차고 건조한 공기가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서 오게 되죠. 네. 그러면 이때 대륙 불안정으로 만들어진 눈구름이 서해안과 제주 지방으로 상륙을 해서 폭설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흔히 그 기상캐스터분들 할 때 해기차로 인한 구름, 예. 바로 이게 이런 경우입니다. 네. 2016년 1월 제주공항이 마비되면서 9만 명의 승객들이 제주공항에서 며칠씩 대기했던 경우가 바로 서해안 폭설형이고요. 예. 올해도 1월 6일 중부지방 폭설 후에 7일부터 9일까지 서해안 쪽으로 폭설이 내렸는데 바로 이런 경우가 서해안 폭설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서해안 폭설형은 추워야 되지만 바람도 강하게 불 때 이때 눈이 많이 내립니다. 예. 네. 이제 마지막으로 동해안 폭설형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중부지방으로 거의 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비해서 동해안 쪽으로는 눈이 많이 내렸거든요. 네. 이런 경우 왜 그러냐면 시베리아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정해 오지를 않고 만주를 지나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갔어요. 계속. 그렇게 되면 동해안 쪽엔 동풍이 불게 됩니다. 네. 그러면 바다에서 해기처럼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동해안에 상륙하면서 눈이 내리는데 동해안 같은 경우는 태백산맥의 지형적인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엄청난 폭설이 내리게 되는 것이죠. 예. 네. 2014년에 왜 경주 마리나 리조트라고 그때 MT를 갔었던 대학생들이 폭설로 그때 지붕이 붕괴되면서 네. 상당히 많이 희생되었던 예. 적이 있었죠. 그런 예. 일이 있었죠. 바로 이 경우가 동해안 폭설형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폭설의 여러 가지 유형과 또 그로 인한 안타까운 피해 상황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올 겨울에는 얼마나 눈이 더 올까요?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일단 올겨울에 눈이 많이 오죠. 예. 올겨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춥고 따뜻하고 계속 네. 반복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추웠지 않습니까? 좀 따뜻해졌다가 다음 주 후반 정도에 다시 추워질 것 같아요. 또 한기가 내릴 네. 것 같은데 그때 또 폭설이 좀 예상이 네. 됩니다. 일단 1월 말 정도에 한 차례 폭설이 예상되고요. 예. 그다음에 2월 중에도 강한 한파가 한두 번은 또 올 거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2월에도 최소한 한 번 정도 폭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올 겨울이
평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눈도 자주 내리고 예. 지형적인 그 폭설도 많이 내리는 그런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앞으로도 몇 차례 폭설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없도록 미리 대비를 잘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